건설업 산업재해 사례.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사고 사례 중 추락재해 사례, 낙하재해 사례, 붕괴 도계재해 사례, 협착재해 사례, 기타 재해 사례, 해외 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초고층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 발생 특성을 이해하고 초고층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 발생된 재해 사례를 통하여 그 원인 및 대책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개요. 초고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망재해는 건설업 전체 사망재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초고층 건설공사가 활기를 띠면서 사망재해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층 건설공사는 도심지에서 강풍, 낙뢰 등의 자연 영향과 다량의 고속 양중 장비 및 대형 기계 기구가 동원돼서 동시 복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다음과 같은 재해 발생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발생된 국내외 초고층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재해는 건설업 전체에서 발생되는 사망재해와 특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수백 미터 이상의 고수에서 강풍에 의하여 각종 가설시설물이 파손, 낙하될 수 있고 고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작용케 함으로써 추락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발생 형태는 해마다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로 추락재해가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낙하, 비례, 화재, 붕괴, 도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락이란 사람이 중력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다른 물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낙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락사고는 건설재해의 3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매년 6천여 명이 추락재해를 당하며 중대재해의 50% 이상인 매년 300명 이상이 추락재해에 의해 사망하여 추락재해가 모든 건설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재해 중 추락사고가 많은 이유는 건설업의 생산 형태가 3차원의 공간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락의 범주로는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 계단에서의 추락, 고소에서의 추락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추락재해 기인물별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황을 살펴보면 계고부에서의 사고 발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비계, 작업발판, 건설기계기구의 순으로 추락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추락 원인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추락재해 사례. 그럼 지금부터 초고층 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재해 사례를 살펴보면서 사고의 원인과 필요한 안전대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는 TC 인상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넘어 벽면 계급으로 이동 중 추락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타워 크레인 인상 작업을 위해 코어 구조체 외측 ACS 폼 작업 발판 단부의 안전난간을 밟고 코어 벽면 계급부를 통해 코어 내측 ACS 폼 작업 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코어 셰프트 내부 약 52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추락 위험이 높은 고층 빌딩에서 근로자가 작업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 통로로 이동토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코어 구조체 벽면 계고부 등에는 안전망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계고부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 요인이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 계고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정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방호울이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고부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방호울이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을 하거나 계고부 주위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구조물 단부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작업 방법이 옳지 않은 경우에도 계고부 추락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고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과 작업 시 안전발판 설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락재해 사례는 슬래브 단부로 손수레를 운반하던 중 추락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손수레를 운반하기 위하여 슬래브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고 섬유로프로 손수레를 묶어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손수레와 함께 약 7.2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손수레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계구부를 통해 인력으로 운반하는 등의 불안전한 작업 방법을 지양하고 리프트나 윈치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등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락지의 사례는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달비계 로프로 옮기던 중 추락한 사고입니다. 준공 준비를 위해 외벽 물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옥상 파라펫 위에서 다음 작업 위치로 달비계 로프를 옮기던 중 강풍 등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약 9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옥상 파라펫 위에서 작업 및 이동 시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 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고 돌풍,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락재의 사례는 환기구 청소 작업 중 추락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지하 3층 환기 설비 주변을 청소하던 중 환기구 보호 상부에서 실족하여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구 등의 계고부 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 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 방호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추락재의 사례는 덱을 받아내리던 중 슬래브 단부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지하 2층 슬래브 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된 하이폼 덱을 받아내리던 중 철골빔 위에 거치해놓은 덱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철골 부재 조립 작업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여건상 안전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 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작업 장소 여건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관련 근로자에게 주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철골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직 통행과 수평 통행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바로 알고 시행해야 합니다. 각각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작업 발판, 안전난간, 계고부 덮개, 추락방지망을 사용하면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클릭하여 자세한 설치 기준을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계층별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현장 소장의 의무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추락재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유해 위험을 예방 조치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며 작업장에 순회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감독자의 의무입니다.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의 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를 확인하고 감독하며 당해 사업장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락 등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전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해야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하고 조언해야 합니다. 또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과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또한 안전관리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의 포괄적 책무는 추락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와 개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안전의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재해 예방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락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안전진단 명령, 안전대, 안전모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의 점검, 추락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성능 검정, 건설공사 중 추락 등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등이 추락재해 예방과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질적인 의무 주체로 대부분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보호 대상인 동시에 의무를 갖게 되는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및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낙하재해 사례, 붕괴 도계재해 사례, 협착재해 사례. 이번에는 낙하재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낙하재해 사례는 철골부재 스터드볼트에 와이어 로프를 결속하여 인양 중 낙하한 사고입니다. 철골공사용으로 현장에 반입된 철골부재 하역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트레일러 적재함 상부로 올라가 철골부재의 양단부 스터드볼트에 와이어 로프를 걸고 인양하던 중 철골부재가 탈락되면서 피해자를 강타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철골부재 인양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제작 단계에서 인양용 고리를 설치토록 하거나 빔 클램프 사용 또는 와이어 로프를 감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등 탈락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인양 중에는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낙하재해 사례는 CPB 인상작업 중 낙하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4명이 코어 구조체 외벽에 설치된 CPB 인상작업 중 CPB 매스트 지지부재가 이탈되면서 장비 본체가 약 22m 아래로 낙하한 후 장비 상부의 붐이 ACS 폼 프레임 등에 걸려 매달린 충격으로 인해 작업 지휘자 및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CPB 장비의 인상 작업을 진행하는 때 매스트 핀을 항상 브래킷 2개소에 설치하여 2점 지지 형태의 구조를 유지토록 하고 핀에 스토퍼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핀 걸침 길이 확보 등 CPB 장비 낙하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붕괴 도계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 중 붕괴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등 4명이 지상 1층 엘리베이터홀에서 파이프 서포트 2단 설치 구조의 동바리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상부 해체 작업 완료 후 하부층의 1단을 해체하던 중 거푸집 동바리가 피해자들의 작업하는 방향으로 도개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슬래브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하중 또는 충격 하중에 의한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 도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동바리의 수평 이동을 구속하는 가세와 수평 연결재를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역순에 따라 해체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붕괴 도계재해 사례는 철골 조립 작업 중 철골 기둥이 도개된 사고입니다.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기둥 철골에 철골 부재를 조립하던 중 철골 구조물이 도개되어 철골공 2명이 추락하고 지상 1층에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던 형틀공 9명이 도개되는 철골의 충격에 의해 붕괴된 형틀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철골 등 구축물의 건립 작업 시에는 사전에 붕괴 전도 등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철골 건립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서를 근로자들에게 숙지시킨 후 계획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협착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협착재해 사례는 지게차로 창호를 운반하던 중 창호가 전도되어 협착된 사고입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의 알루미늄 창호 야적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알루미늄 창호를 옮기려고 포크를 상승시키던 중 뒤에 있던 알루미늄 창호 받침대도 지게차 포크에 걸쳐지면서 알루미늄 창호 일묶음이 전도되어 지게차 전면으로 이동하던 피제자가 협착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알루미늄 창호 등 다수의 중량물이 일렬로 적재된 상태에서 일묶음 단위로 운반하여야 하는 때에는 지게차 전면에 있는 중량물 일묶음을 먼저 분리하여 뒤에 있는 중량물이 지게차 포크에 간섭받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협착제의 사례는 굴착 저면으로 주유 호스를 내리던 중 크램셀에 협착된 사고입니다. 굴착 작업 장비인 백호 위에 기름을 주유하고자 피제자가 흙막이 가시설 복공판 당부의 굴착 토사 상차 장비 크램셀 좌측 후면에서 굴착 저면으로 주유 호스를 내리던 중 굴착 토사를 상차하기 위해 크램셀이 회전하자 복공판 단부 안전 난간과 크램셀 차체에 협착된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도원을 배치하고 근로자가 유도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합니다. 기타 재해 사례, 해외 재해 사례. 다음으로 기타 재해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배관라인 용접 작업 중 우레탄 폼의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작업자 2명이 LPG 및 산소를 사용하여 천장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장 단열 마감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질식되어 1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 기구 및 공구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건설업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해외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재해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빔 보강 작업 중 슬래브 단부에서 추락하거나 철근 공이 코어 윌 작업 발판에서 추락한 경우, 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추락한 경우, 용접 작업 중 목재 작업 발판에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하 흙막이 벽이 붕괴되면서 굴착 부분이 침수된 경우, 그리고 용접 불꽃이 인근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들을 클릭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건설업 산업재해 사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